네, 재무제표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2개월 PER이 이제 7배 정도. 예, PBR은 이제 1배가 안 되는 0.62배 정도. 예, 배당 수익률은 1.42% 정도를 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현황을 좀 보죠. 주주 현황을 보면, 네, DY 홀딩스가 이제 43%, 자사주가 9.6%, 그리고 베어링 자산 운영이 이제 9%, 예, 자사주 신탁이 6.8%, 특히 국민연금공단, 요걸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이 투자를 잘 하질 않습니다. 220만 주, 230만 주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국민연금공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합해서 보면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유동량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시중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유동량은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동량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예, 그래서 유동량을 보면 전체 한 39%밖에 안 됩니다. 예, 100개의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은 1,400만 주밖에 안 돼요. 거의 3,600만 주 중에.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단히 적다. 이런 건 이제 강점으로 보일 수 있죠. 물론 유통 물량이 많아서 활발히 거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 유통 물량이 적은 것도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998년도 삼성항공의 이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2001년 12월 18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 예, 뭐 이런 부분에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공정에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 이제 일괄 인식된 그런 손실 영향, 이것이 이제 영업 이익 적자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불시의 돌발 변수, 노스볼트, ETTX 펜션인, 예, 익스펜션 AB로부터 이제 4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노스볼트 모회사, 예, 노스볼트 AB로부터 이제 약 500억 가량, 예,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에 이제 이 노스볼트 계열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는 바람에 3분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1694억 원의 손실을 이제 선제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겠죠. 그죠? 예. 보시면은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이게 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노스볼트 계열 회사와 노스볼트 이제 모회사 4분기에 이 모회사마저 이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 잔여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예, 이 부분을 이제 설정하면서도 4분기에 이제 대략 한 428억이 인식이 됐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2024년도 2조 원대 이제 그 매출액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479억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영업적자를 냈던 것이. 근데 노스볼트의 파산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제 노스볼트의 파산이 없었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2064억 원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도 기록했던 1889억, 2022년도 기록했던 1609억보다 훨씬 더 2024년도 장사를 잘한 거 아니겠어요? 2064억이니까. 뭐 전년 대비해서 132%가 증가했을 것이다. 노스볼트 이 회계가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어떤 그 매출액 부분을 보면 1조 5,649, 1조 6,844억, 또 1조 8,812억, 2024년도 이제 2조 원대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매출액 부분에서 그냥 회사의 볼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예, 점점 커지고 있다. 확장성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사업의 확장성. 그 다음에 글로벌로 각차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요구하는 주가의 성장성이나 확장성, 이 SFA는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뭐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채 비율도 보면은 뭐 36%에서 한 74%, 지금 3분기 때 이제 60%까지 내려오고요. 유보율은 한 6,000배 정도. 영업이익률은 2021년도에 이제 한 12%. 이 제조업에서 10% 이상 나온다는 건 뭐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죠? 2022년도도 이제 9%대, 2023년도 4%대 이렇게 주저앉은 거는 미국이 이제 고강도의 그 높은 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가 유축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4년도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뭐 9.5%, 9.79%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FA의 그 경쟁력, 이 다른 기업하고의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그 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경쟁업체가 많으면 저런 그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죠. 발행 주식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발행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주가가 희석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조심해야 되고, 배당은 1170원을 주다가 870원을 주다가 280원으로 줄었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악화돼서 이번에는 배당을 얼마 줄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2분기 때 이제 270원 정도를 준 것 같은데, 뭐 다 영업 그 3분기 4분기 이제 영업 적자를 낸 상황 아니겠어요? 빚을 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빚을 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당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2024년도 실적이 회복된다 그러면 한 주당 1,000원 정도의 이런 배당금으로 다시 회귀를 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겠죠. 이 부분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배당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뭐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을 좀 볼게요. 재무 비율을 좀 보면 유동 부채 대비 1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될 부채 대비
자산이 지금 뭐 199%나 있으니까, 예, 단기적인 뭐 어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이 뭐 위험에 처할 그럴 비율은 없고요. 또 재고 자산을 뺀 이제 당좌 비율, 이게 보면 유동 비율은 지금 199%, 또 당좌 비율은 133%. 그래서 재고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겠죠. 제조업체니까. 그런데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300억, 276억, 298억, 252억, 뭐 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의 그런 재고 자산을 항시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채 비율도 무난하고요. 유보율도 무난합니다. 또 이자 보상 배율, 예,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이자 보상 배율이 일단 뭐 지금 2023년도 좀 7배로 줄긴 했지만은 뭐 벌어서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뭐 지급되는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 비율에서 안전성 비율도, 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재무 비율만 보면 크게 뭐 그렇게 문제점이 이제 인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노스볼트의 파산, 뭐 이런 부분만 좀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대차장부 비중 이런 부분들을 봐도 거의 이제, 예, 공매도가 상당히 그 높게 유지가 됐다가 지금 공매도가 이제 거의 다 죽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차익 공매도도 이제 거의 그 사그라들어서, 예,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 예, 이게 이제 치료하기에 그 높아 보이는 그런 형국이다. 간단히 이렇게 그 기업의 개요나 재무제표, 또 안전성 비율, 예, 이런 것들을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이 이제 투자할 타이밍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